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알면서도 넘어가고 또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그런 경험들을 겪어야만 했던 불편부당한 일들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 코너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취준위의 위원장이자 안방 대감이신 분입니다.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송쌤 오늘 출근하실 때 많이 더우셨을 텐데 네. 좀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신가요? 네, 많이 탑니다. 많이, 네, 대답은 너무 쿨하신데. 근데 요즘 더위는 다 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너무 더워요. 네. 혹시 네. 더위를 이기는 좀 뭐 송쌤만의 방법 같은 게 있다면 한번 알려주시죠. 네, 방법은 일단은 뭐 실내에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 네,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그거 다 기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휴대용 선풍기를 항상 차에 갖고 다녀요. 어. 그래서 최소한의 에어컨 틀고 휴대용 선풍기 이렇게 하고 있고 집에서 차에서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송쌤의 네. 대답은 정말 시원하게 그지없는데 감사합니다. 더위를 또 많이 타신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혹시 휴가 계획은 어떤 거 세우셨나요? 네, 휴가는 12월에 갑니다. 아, 네, 쌤들이 12월. 거의 다 그러니까요. 이제 학생들이 그때 네. 이번 여름에 좀 하반기 대비하느라 그때 가시는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조금씩 이제 서서하게 준비를 돕는 것들이 있어서 12월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12월에 네. 어디 가세요 그러면? 12월에 보라카이를 가려고. 네. 네. 보라카이가 지금 폐쇄됐다가 맞아요, 네. 네, 10월 말에 된다 그래서 좀 깨끗한 오. 기분으로 저도 가보려고. 와 진짜 네. 잘 노리셨네요. 맞습니다. 네. 저도 보라카이 가고 싶었는데 딱 갈 수 있는 시기에 네. 그게 막혀 있어서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보라카이가 뭐 3대 해변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네, 한 번 맞아요. 갔다 왔었는데 또 가게 될 것 같아요. 네. 추천하시나요? 한번 갔다 오세요. 너무 좋아요. 저는 그때 너무 가는 길이 좀 멀거든요. 그래서 네. 보라카이 한번 가면은 갈 때는 고생을 꽤 많이 해서 또 갈까 생각하는데 갔다 오면 너무 아련해서 또 가고 싶어요. 저도 두 너무 번째. 아련. 네. 아련이란 단어까지 나왔네. 그렇습니다. 진호쌤이 아련이랑 하니까 왜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신세미 캐스터는 휴가를 이미 갔다 왔죠, 속초로. 그럼 이제 또 휴가 계획은 없나요? 아직 여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맞아요. 저는 8월 말쯤에 워터파크를 한번 갈까 하고 귀여워. 있는데 네. 아직 친구들을 못 모아가지고 계획을 제대로 못 세우고 있어요. 오. 물놀이를 이번에 못 해가지고 바다 가서 네. 못 해서 워터파크 가서 좀 제대로 제대로 하실 즐겨야죠 생각이- 이번에. 막 알겠습니다. 뭐 놀이기구 타면서.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신난 모습을 보고. 네. 그러면 오늘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원 쌤이 오늘 준비하신 주제는 어떤 건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취준생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취준생들의 사례를 좀 살펴보고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최근에 논란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할 말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안건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 취준생 순환 시대라고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시대인데요. 앞서 오프닝에서도 소개됐듯이 첫 직장을 얻은 청년 2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거나 단시간 근로로 일상생활도 힘든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통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년층의 첫 취업 당시 월 급여로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 33.9%,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미만이 31.1%,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 15.3%, 그리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이 13.5%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올 최저임금 월 기준이 157만 원인 것에 비해서 이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비율은 48.8%로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이에 취준생들은 최저임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취준생 A씨는 물가 대비 노동 가치가 너무 낮고 오히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아르바이트생들은 알바 자리가 줄기 때문에 취준생들은 취업 문턱이 더 좁아진다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과 지난 3월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매장의 인원 감축 정책으로 실직이 됐다. 요즘은 장사가 잘 돼도 최저임금 영향으로 인력을 많이 뽑지 않는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지 않는 대기업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현명한 판단으로 느껴지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준생 B씨의 의견까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취준생 C씨는 해외에서 막 돌아왔는데 헬조선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최저임금 인상 발표로 대기업들도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듯하고 또 중소기업들도 인력 충원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갈등을 막을 수 있는 도구를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나왔는데요.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취준생 순환시대, 그에 따른 부작용은입니다. 네, 안건 소개 감사드리고요. 최저임금의 인상이 이꼴 일자리 감소라고 모든 취준생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게 대기업을 선호하는 현상으로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송쌤이 보시기에 현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취업 한파라는 게 계속 사실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 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잡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나 봤더니 평균적으로 10개월하고 10.7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전년 대비 계속 0.1개월 정도 늘은 수치고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에 졸업하는 소요되는 기간도 지금 4년을 넘어서 4년 2.7개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역시나 전년 대비 0.4개월 정도 증가를 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청년층 중에 비경제 활동 인구를 분석해 보니 10명 중에 4명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족이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뭔가 공백기가 너무 당연해지고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과연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취준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도움이 사실 안 됐겠죠.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은 그만큼 인건비가 향상될 것이고 기존 현상을 유지하거나 더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의 성격상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현재 좀 해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1학년부터 취업 준비하고는 있는 취업 준비생들 또한 지금 이제 취업문이 더 좁아지는 현상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사실 말이 뭐 취업이 몇 년이 안 된다 이런 거지 사실 뭐 운동 같은 것만 해도 꾸준히 하려면 몇 개월만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거를 또 미래를 알 수 없는 기간 동안 몇 년이나 계속해야 된다는 게 심리적인 압박도 굉장히 심할 텐데 이 최저임금 인상 제도를 결국은 정부가 기업이 아닌 국민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어떤 제도든 간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가면서 조금 더 보완해 나가는 그런 의견들을 수렴을 해야 될 텐데 송쌤께서는 취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쵸. 일단은 최저임금 인상은 확정이 됐죠. 이것은 근데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점 안고 있긴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됐지만 같이 이제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고집하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최악의 실업난과 그다음 경제활동 위축을 좀 일으켰다는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취업 준비생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지금 올리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인상을 지을 수가 없고요. 물론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중소기업을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좀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미스매치가 있는데 혹시 아나운서분들은 그 중소기업을 안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 생각하세요? 뭐 임금적인 부분이 그쵸. 있을 테고 맞아요. 뭐 당연히 처우나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은 중소기업에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할 건데 그런데 문제는 대기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또 고용문을 닫게 되면은 또 양질의 일자리는 더 없어지는 추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효과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 10.9% 인상된다는 결정이 나긴 했는데 아직 사용자 위원 측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게 또 재심의 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 현재까지는 재심의 된 사례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재심의가 실제로 가능한 건지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10,000원 인상한다고 그렇죠. 했는데 네. 이런 부분도 좀 가능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그 두 번째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이제 1만 원 인상까지를 밝히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서 1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공약했던 그 정도의 파급 효과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완급 조절이 필요한 사안 같고 네. 첫 번째 관련해서 이제 다시 한번 뭔가 고려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쨌든 그때 노사정위원회가 같이 뭔가 협상을 해서 법령에 정해진 그 시간 내에 이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최저임금에 대한 다양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도 많거든요. 네. 아까 신세미 캐스터가 말했듯이 2명 중에 1명은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지 않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최저임금에 달하는 급여를 못 받고 있는 상황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좀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인사노무 법인에 소속돼 있는데 자문을 하다 보면은 최저임금은 허울뿐인 경우가 많아요. 네. 결과적으로 되게 큰 이슈이긴 하지만 최저임금은 사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은 그 현실성이 있고 어느 정도 사회 통념상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효과가 발휘할 것인데 네. 결과적으로 많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많은 곳에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만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그런 사회적 합의가 깨질 가능성 또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규 위반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거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또 저희 주변에도 많은 사례인데요. 이것이 사용자가 위반하는 거를 넘어서 요즘에는 취업 준비생들 또한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취준생이 이 제도를 악용을 하는 건가요? 네, 이게 어떤 맞습니다. 거죠? 예를 좀 들어드리면 서울의 이제 동대문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올해 초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최대 13만 원을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고 했다가 이제 아르바이트 취업준비생이었는데요. 아르바이트가 극구 거절을 해서 신청을 못했다고 해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가뜩이나 아르바이트 비용이 적은데 거기서 4대 보험까지 떼고 하면은 내가 뭐가 남는 게 있겠냐. 나는 그냥 신고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이 보험료하고 비슷한 수준이어서 신고를 안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제가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이 4대 보험은 일시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넣는 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편의점 아르바이트 정보를 공유하는 거기 이제 취업 준비생들 많이 있으니까 거기 조금 저희가 가봤더니 이제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어요. 꼭 가입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이제 질문에 댓글로 가입 안 한다. 요즘 가입해서 4대 보험 떼는 사람이 어딨냐 이런 이제 인식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또 요즘에 너무 그 임금 수준이 낮고 취업 준비생들이 소위 이제 생활을 좀 영위하려다 보면은 원잡뿐만이 아니라 투잡, 쓰리잡까지 좀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그 본인이 이 직업만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아야 될 사유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이제 신고를 안 하고 일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네. 이게 최저임금의 또 다른 대책이 좀 시급해 보이는 부분인데 4대 보험을 이렇게 취준생들이 거부를 한다면 여기에 또 뭐 법적인 제재나 그런 게 가해지지는 않을까 좀 우려가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조금 이거를 소상공인에게 좀 보호를 하고자 최저임금이 29%나 2년 사이에 인상이 됐어요. 네. 그거를 통해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인데 지금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자가 이제 소위 저희 취준생들이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겠다, 본인이 안 하겠다라고 해서 근로자를 처벌하진 않아요. 근로기준법은 결과적으로 사업주가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 취준생들이 챙겨야 되는 것들은 아르바이트 기간을 경력으로 활용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일한 증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꼭 경력기술서를 받아서 아르바이트 기간 또한 여러분들의 경력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송쌤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꼭 경력 증명서를 받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세미 캐스터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걸 되게 꺼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자기가 실질적으로 받는 돈이 줄어드니까. 근데 그리고 저번에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 기사님 전화 소리를 들었는데 앞에 설명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뭐 아무리 최저임금이 올라가도 우리는 이제 버스 운행 시간을 줄여버리면은 이게 올라간 거를 실질적으로 받질 못하니까 네. 시간이 줄어서 아무리 올려도 그 실질적으로 받는 양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좀 뭔가 대책이 정부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에 대한 송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취업 준비생들도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4대 보험료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라도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준생들이 어쨌든 국가보험제도라고 의무사항이라고 해놓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가 없으면 이렇게 할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의견으로는 정부가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단기간 아르바이트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제도를 좀 갖춰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공제해주는 방법 또는 4대 보험을 가입 후에 사고가 발생해야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취준생들에 한해서는 그걸 다시 환급해주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취준생들이 공부하고 병행하기 때문에 이제 수업료라든지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꽤 많을 거예요. 그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뭔가 좀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런 취준생들이 실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꼭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업도 어렵다고 하고 근로자들도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안건에 대해서 쌤의 촌철살인 한마디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회적 그 통념상 이게 지금 너무 가해지게 되고 너무 강압적으로 되다 보면은 이걸 안 지킬 가능성도 꽤 크게 되고 그런 법의 실효성 자체가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인사노무법인에서 자문을 하고 있는데 최근 많이 오는 전화를 좀 들어보면은 주 50시간이 등록이 됐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이제 곧 인상될 건데 대부분의 사업주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직원들에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인건비보다 안 높아지고 기존처럼 일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업주들이 지금 사회적 합의 자체가 이 그 근로자들 또는 취업준비생들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계속 방송을 좀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취준생에 대한 그런 발의법이 좀 빨리 하루아침에 도입이 된다면 빨리 제도적으로 합치가 되고 사회적 통념 또한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송쌤의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들어봤고요. 오늘도 송쌤이 취준생의 입장에 서서 권리에 대한 열변을 또 토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송진원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